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TV 광민아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아직도 고민과 걱정이 많으시다면 오늘의 영상 꼭 필수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오늘 제대로 정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흥준 공인중개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흥준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꿈을 이루는 부동산 꿈부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7월 31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위 내용들은 제 블로그에 쓴 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의미.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 민법 제618조의 민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1조입니다. 이 주택임대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므로 법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이 모두 무효라 할 것은 아니고,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나는 체류지 변경 신고를 했다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외적으로는 한국토지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는 보호 대상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 날이라는 건 0시부터를 얘기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2조에 있는 것이고요. 오피스텔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면 적용이 돼요. 주거용 건물의 판단 기준은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하여야 하고, 또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의 이용 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한 계층의 임차 목적물이 소매점으로 되어 있으나 절반 정도는 방으로 쓰고 절반 정도는 소매점, 영업을 위한 홀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가족과 거주하면서 음식점을 영업해온 주거용 건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단, 여관이나 모텔 등 방 하나를 내실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국민의 주거생활 용도로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법이 적용됩니다. 이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 시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단기 임대차를 했을 시에 이 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일시 사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약간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서 단기간을 나타냅니다. 이건 추후에 별다른 설명이 있다면
어쨌든 일시 사용이라는 거는 잠깐 사용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권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죠. 뭐 보증금이든 월세든. 민법 제618조 3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5% 범위의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금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원상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15조, 618조, 654조 참고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624조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 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 의무를 집니다. 민법 제623조. 임차인이 사용 중 고장이나 수선이 필요하게 될 경우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특약에 의해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는 있습니다. 소액인 경우 전구 같은 부담 가능하겠죠? 그러나 기본 설비, 보일러의 교체나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파손이나 건물의 노후로 인해서 금이 갔다거나 여러 가지 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환 의무는 임차인의 임대주택의 반환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 기간 중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 주지 않을 경우 첫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둘째,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셋째,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네 번째,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1년 후 이사를 가고 싶으면 이사를 가면서 임차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계속 살고 싶으면 최소한 2년간은 임차주택에서 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임대차 3법이 또 개정되었죠.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임대인은 1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년으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임차인은 계약기간 전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이나 증가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감액 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특약으로 넣어도 효력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정말 기본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을 오늘 짚어드렸는데요. 주임법이 어려우셨던 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나무TV 광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